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신민요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 강홍식의 조선타령. 지금까지 신민요는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저항과 항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민요는 복고적 취향이나 향락에 빠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선 팔경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노래는 전국의 명승지 8군데를 찬미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당대에 이런 곳을 찾아다니며 유흥을 즐기만한 계층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에 삐딱한 눈으로 이 노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신민요가 당대 대중의 현실적 질곡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유흥 자체만을 향락하고 있다고 신민요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신민요는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 시대에 편향적 주제의 향락과 유흥만을 추구하던 퇴보적 노래, 그리고 그저 기생방에 누운 것처럼 편하고 익숙한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인간의 소망과 예술적 표현 방식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신민요 조선타령은 1934년 11월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발매된 음반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도순 작사, 전기현 작곡, 강홍식 노래입니다. 조선타령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산과 강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토예찬의 가사에 작곡자 전기현은 남성적이고 우렁찬 곡조를 붙였습니다. 조선타령이 나오자 반도가 진동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호응에 힘입어 국토예찬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팔경가를 비롯해 금강산이 좋을시고 복되소서 이강산, 백두산 바라보고 등등 대중은 보편적으로 이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신민요의 음반 판매가 당대의 트로트를 압도했습니다. 종이를 벗으니 삼천이사냐 대로하라 소대강 십대산 놀린 곳에서 전남의 어덕이 금파를 지으니 삼천이사냐 금강산 요양산 산과 들은 문물이 찬란히 꽃같이 폈으니 삼천이사냐 삼록당 두만강 강과 들은
내려와라 영웅과 호소리 조선타령의 작곡자 전기현은 창작 동기를 국토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삼천리 반도강산의 행복을 축원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창작자들은 백두산에서 전기 뻗쳐 남쪽 끝 제주도 한라산까지 삼천리 강산은 비단폭을 느리온 듯한 금수강산임을 세계에 자랑하고자 합니다. 조선타령에서 조선을 축복하세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제강점기에 노래 가사에서 말하듯이 조선을 축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을 불가능한 허황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존의 신민요 연구들은 조선타령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각은 지극히 편협합니다. 그들은 신민요가 인간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조선타령은 선취된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현재형으로 읊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민요에는 선취된 미래를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봄맞이나 풍년맞이도 이런 경우입니다. 선취된 미래는 신민요의 가사를 만들어내는 공식인 듯합니다. 선취된 미래의 가사는 당대에 신민요와 함께 유행했던 트로트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트로트는 주로 현재의 감상과 느낌을 표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신민요에서는 선취된 미래를 통해 소망과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선취된 미래를 현재형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민요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래민요에서도 이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요의 가사를 봅시다. 인혼에다 모를 심어 감실감실 영화로세 우리 동생을 곱게나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세 충청도라 중복숭아 가지가 휘청 열렸구나 강원도라 강대추가 가지가 휘청 열렸구나. 이 두 노래는 노동요입니다. 노동요는 노동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인데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는 모를 심어서 추수를 하니 감실감실 영화가 나고 동생을 곱게 길러서 갓을 씌웠으니 이 또한 영화라고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일의 결과를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것은 일정한 주술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결과를 미리 행동이나 말로 나타내면 희망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주술의 기본적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와 대추를 수확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 묘사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취된 미래를 현재형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노동요 외 다른 민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동요를 봅시다. 서동은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소망이 성취된 결과를 미리 노래에 담아 유포시켰습니다. 바라는 바를 미리 제시하면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구석기 시대 이래 여러 형태의 의식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애찬을 주제로 한 노래들은 선취된 미래로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려지는 조선타령의 내용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을 다시 봅시다. 뛰어난 인물이 수만이 났으니 천리사냐 살아서 뛰네. 사절은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와서 삼천리 강산이 살아서 뛰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출합니다. 선취된 미래를 통해 소망을 기원하는 어법은 당대의 대중가요 중에서
시민요에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는 토속 민요에서 이미 발견되는 전통적 어법의 계승입니다. 그 때문에 당대의 민중들에게 이런 식의 어법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미래에 실현될 소망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어법은 현대 대중가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가사를 봅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대개 얻지 못하며 뜻하는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가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선취적 미래의 어법을 우리 민족은 민요에서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타령은 선취된 미래의 내용을 발랄하고 우렁찬 선율에 싣고 있습니다. 조선 타령 같은 선취적 미래의 가사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던 민중의 생기발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으로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정서도 있겠지만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낙관적 정서도 우리 민족의 정신에 존재합니다. 조선 타령은 새소리처럼 밝은 소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후렴 부분에서는 여성 가수들의 코러스가 강홍식의 우렁찬 목소리와 어우러지면서 노래의 발랄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조선 타령은 발랄한 선율에 선취된 미래의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조선의 축복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신민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